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자, 얼마 전에 갤럭시가 원 UI 7.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막 3월 달에 된다고 하다가 막 4월로 연기된다 막 이런 얘기 나고 결국 4월 7일인가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조금 써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갤럭시 원 UI 7.0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뭐 디자인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한번 싹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일단 이번 원 UI 7.0의 메인 업데이트는 사실상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바꾸는 업데이트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과 뭐 곡선을 이용한 그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먼저 상단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상단바와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내리면 빠른 설정창,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리면 알림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폴드같이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는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한 손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빠른 설정창 설정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따로 보기, 함께 보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는 이제 업데이트 전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편집이 다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와이파이 요거를 뭐 맨 밑으로 내린다던가 이런 것도 다 되고, 뭐 얘도 뭐 밝기 조절 이것도 뭐 어디로 옮기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못 지워.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디폴트 값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노터치야. 얘네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는 어떻게 못해요. 이거 사실 안 쓰는 것도 많거든.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뭐 기존에는 소리 컨트롤도 뭐 진동 컨트롤 이런 것도 다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여기 다 밑으로 내려와서 뭐 직관적으로 이제 미디어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소리도 바뀌었네. 좀 경쾌해졌어. 오케이. 아무튼 요 상단바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더 내리면 이런 식으로 뭐 다 돼 있는데, 얘는 당연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존과 뭐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뭐 편집도 당연히 되고. 요 메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검색창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색창이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검색창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감하게 아래로 내린 것 같은데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옆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뭐 뒤로 가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멀티태스킹 창,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앱을 열려면은 여태까지는 좀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위에서 살짝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려주면은 이 태스크 창이 올라옵니다. 근데 자동으로 사라져요. 알잘딱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이게 안 사라졌거든. 이게 설정으로 껐어야 됐었어. 하단에 요 바만큼만 디스플레이를 어찌 보면 손실을 보고 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잘딱으로 딱 돼가지고 정말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앱 디자인도 전부 다 달라졌어요. 뭐 계산기 같은 경우에도 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뭐 계산기 뭐 제일 눈에 띄게 바뀐 거는 계산기랑 뭐 캘린더, 뭐 설정, 카메라, 시계,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따가 하나씩 다 알아보겠지만 뭐 위젯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사실 뭐 밑으로 내릴 만한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깔은 어플의 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앱에서 제공하던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아기자기하게 이런 식으로 커스텀 카메라도 가능하고, 캘린더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좀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저는 위젯이 늘어난 거는 좀 진짜 좀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폴드 사용 방식이 살짝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폴드를 홈화면으로 꺼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쬐끔했는데 이제는 눌러서 확대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앱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를 찾아서 열어서 앱을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좀 간소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9개의 배열, 3 곱하기 3 배열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 좀 늘릴 수 있게 나중에 좀 바꿔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 같은 경우에도 요 위에 상단바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음악이 뭐 플레이가 된다 정도까지만 나왔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음악 제목이 뜹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그 앨범 자켓에 맞는 컬러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은 좀 재밌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 자, 잠금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나웃바로 넘어가면서 지금 뭐 미디어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 컨트롤 외에도 뭐 스톱워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면은 잠금 화면에서 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쓸 일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I로 넘어가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빅스비를 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이 설정 창에서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AI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제 AI를 쓰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제 사실 조금 본격적으로 이 제미나이를 좀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삼성 앱을 제어하는 건 안 됐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돼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를 불렀습니다. 카메라 켜줘.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은 좀 다소 걸리지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앱을 다 켤 수 있어요. 캘린더 켜줘. 그래서 이 빅스비를 이제는 좀 버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사실 6.1.1까지만 해도 빅스비와 제미나이가 같이 공존을 해버리는 바람에 뭐 일정 기능을 쓰고 싶으면 뭐 빅스비를 불러야 됐고 일정 기능을 쓰고 싶으면 또 제미나이를 불러야 됐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통일되지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맞춤법이나 문법 이런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AI 기능이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일부러 오타를 내볼게요. 안녕하기요. 하시야, 하시예. 뭐 이렇게 써볼게요. 하시액, 리퍼임, 니더. 이렇게 오타를 그냥 인위적으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 버튼을 눌러서 철자 및 문법, 뭐 문장 스타일, 글 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철자 및 문법을 누르면요. 안녕하세요, 리퍼입니다로 바꿔주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대체 버튼을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글 작성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마치 챗 GPT에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써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써주잖아. 그 느낌을 한번 같이 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업데이트에 대해서 써줘. 생성. 그러면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 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당연한 말들을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챗 GPT라든가 이런 이제 뭐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찾아주고 좀 약간 정보를 직접 작성해 주는데 얘는 되게 당연한 말만 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글자의 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얘를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철자 및 문법 고쳐주는 것까지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SK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SK 기본 통화 앱에서 이제 요 통화가 어떤 주제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요약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 통화 앱에서도 그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 갈아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제 삼성이 잘한 것 같아. 이 갤러리로 가서 한번 소음을 유발을 하면서 녹음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녹음을 하고, 이 기능 중에 되게 유용한 게 뭐냐면 제 목소리만 살리고 배경음은 날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원 UI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녹음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한번 갤러리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요정 리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원 UI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도 일단 음성은 잘 들어갔지만 약간 배경음악이 들려요. 근데 이런 환경이 언제냐면은 브이로그나 뭘 찍을 때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갔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무조건 음악을 튼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장면에 대해서 저작권을 깽판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과연 얼마나 내 밥줄이 유지가 될지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분석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을 올리고 바람 소리도 줄일 수 있고 소음 줄여버려. 소음 날려버려. 이대로 저장.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원 UI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원... 일단 배경음은 제거를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작권에 걸릴 정도로 막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사용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경음을 뭉개는 정도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분리를 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나 웹페이지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단점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삼성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사를 뭐 제가 읽는데 너무 기사의 양이 방대해서 내가 이걸 모르겠어. 그럼 위에 이게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 경향신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요약, 번역, 뭐 주요 내용 읽어주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텍스트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사를 읽을 때 좀 내용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문제는 얘 네이버 앱에선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삼성 기본 브라우저 앱을 통해서만 접속을 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이제 제미나이를 이용한 건데 유튜브 내용을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S25에서만 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나 이 내용을 너무 길어서 보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할 때 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게 옆에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가 있어요. 눌러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내용이 이 시간대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 이게 뭐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영상을 보는데 난 이거 요약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거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지. 저는 이게 뭐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은 걸 이제 줄이려고 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기능이긴 해요, 사실. 네. 이제는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갤럭시의 모든 기능들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뭐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하네. 이것도 되나? 상단바 내려달라 이런 사소한 것도 되나? 상단바 내려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찮은 건 안 돼. 자, 다음은 멀티태스킹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멀티태스킹과 뭐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이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는 게 습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는 거를 솔직히 뭐 최소화를 시켰다가 뭐 다시 크게 만들었다가 뭐 반으로 갈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앱을 최소화시키면 최소화시킨 대로 알아서 자유분방하게 놀았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앱을 켰어. 근데 얘를 최소화시키면 요렇게 최소화시킨 대로 앱 아이콘이 뜨면서 얘가 막 그 개수만큼 떴어요. 근데 이제는 최소화시킨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닫고 싶으면 한 번에 닫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앱이 최소화가 된 게 이 아이콘이 이제 다 그룹으로 뭉치다 보니까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정돈한 상태로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은 솔직히 빠양 핸드폰보다는 이 폴더블이나 태블릿을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알람을 이거는 진짜 레전드인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알람을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 놓습니다. 뭐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 따로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직업에 따라서도 요일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룹별로 묶어놔야 되는 알람이 분명히 발생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은 뭐 평일, 이때는 뭐 주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게 폴더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룹 이렇게 추가해서 추가 누르면 하나로 묶여요.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니야. 설정 들어가서 음량, 이제 알람, 모든 알람 10개, 100개, 1000개 다 상관없어. 한 번에 컨트롤 가능. 이게 레전드죠. 어떤 알람은 작고 어떤 알람 크고,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이거야. 이제 이거 하나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파일 앱, 그러니까 이제 내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미지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어.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버튼을 딱 눌러서 미리 보기 가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들은 아마 폴더블을 쓰시는 분들, 특히 폴드를 쓰시거나 태블릿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업데이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 좀 쳐줘야 돼. 이게 왜냐면 기존에 이 카메라가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었어. 환경 설정, 뭐 노출, 뭐 다 밖에 나와 있었어.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화면을 가립니다.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다 여기로 한 군데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여기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모션 포토도 켜져서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상황을 기준으로 그 이전 상황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요것도 같이 되고, 얘를 슬로우 모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인스타에는 조금 약간 동적인 걸로 올리고 싶어,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 그거를 또 모션 포토를 사용해서 올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업데이트된 거는, 기존에는 이제 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세 가지의 줌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2배율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놀라운 거는 2배율이 추가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배열마다 광학식으로 한번 바꿔주고 여기서 전자식으로 10배, 20배, 30배 요 줌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 이게 레전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출. 이전에는 노출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됐었습니다. 눌러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제어하고, 내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심지어 이제 이렇게 노출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노출을 바꿨어. 근데 동영상을 가. 노출이 이제 딴 걸로 또 찍혔겠죠? 다시 사진으로 와. 그러면 다시 사진에 대한 노출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노출을 아예 여기 노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원래 프로 모드에만 있었는데 이게 일반 모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노출을 지정을 해놓으면 다른 모드로 갔다 와도 이 노출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벚꽃을 찍으러 갔어. 근데 장소는 동일해. 근데 동영상도 찍었다가 사진도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그때마다 노출을 계속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번거롭지만 프로 모드를 쓸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그냥 일반 모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터를 즉각적으로 내가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 아, 색온도가 이건 얼마나 같구나. 뭐 대비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일일이 다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원래 있었어. 내가 찍었던 사진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예전에 막 뭐 갤러리로 가서 무슨 막 필터를 만들고 뭐 하고 막 엄청 빡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직관적으로 내가 찍을 사진을 어떤 느낌으로 찍을 건지, 내가 기존에 찍었던 사진 중에 예쁘게 찍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동영상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전과는 또 다르게 이전에도 뭐 프로라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다 꺼내놨었어. 뭐 나만 프로인가? 다 꺼내놨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 밑으로 간소화됐습니다. ISO 직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다 설정이 이게 다 가능해. 누르면은 다시 그때 그 화면이 다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줌 슬라이드가 생겼어. 너무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키포인트. 이게 여태까지 안 돼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랬단 말이야. 막 이거 연습하고 이랬어. 근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여기서 바로 녹화를 하면서도 마이크를 후면만 쓸 건지 마이크 퀵 설정이 가능하다. 뭐 데시벨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어폰을 끼고 있다,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모드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는 수직 수평계가 아니라 수평계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수평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수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딱 맞을 때 햅틱 반응이 와. 그리고 부감 촬영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십자가가 딱 맞춰지는 요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더 맞추기가 쉬워졌다.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 사진과 프로 사진 모드에서 이 화소수를 12메가로 선택했느냐 50메가로 선택했느냐를 개별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진 모드든 프로 사진 모드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50메가로 바꾸면 둘 다 한 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금 개선이 안 됐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50메가 화소에서는 문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찍으면 음악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는 안 끊깁니다.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잖아. 막 나는 음악 내가 막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막 낭만 넘치게 막 찍고 싶을 때, 근데 음악 딱 꺼져. 그러면은 그냥 바로 현실이지.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음악 내 거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안이에요.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분실했을 때 잠겨버립니다. 잠겨버리고 네트워크 차단돼 버려요. 도난했을 때.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왜 우리가 막 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 같은 나쁜 새끼들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버스에 두고 내렸어, 택시에 두고 내렸어, 이럴 때 좀 불안하잖아. 그럴 때 이 기능을 안드로이드 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죠. 분실했을 때 나는 아무도 내 거 못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Nuxmetrics라는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보안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여기 보면은 Nuxmetrics는 안전한 비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삼성 계정에 로그인한 기기를 모니터링합니다.
각 기기의 다른 기기의 보안 상태 및 보안 위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보안 안 된 와이파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걸 막아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용 와이파이 안 씁니다. 개인정보 탈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절대 안 쓰고 핫스팟만 쓰는데, 그때마다 와이파이 꺼주고 막 이런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위에 배터리 이 아이콘도 좀 바뀌고요. 전반적으로 글씨체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 표현하는 것도 좀 글씨체 좀 굵어졌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할 때 좀 또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바뀌었다고 뭐 이게 약간 좀 부드러워지긴 해서 모션 전체가 좀 최적화가 된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앱을 실행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좀 깔끔한데 부드러워졌다고나 할까? 이거는 이런 게 저는 좀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가운데에 떴었는데 지금 밑에 이렇게 나우바 그 위치에 뜹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 이런 거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아주 약간씩 조금씩 한 2%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또 소소한 기능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휴대전화의 이 카메라를 PC의 웹캠으로도 쓸 수 있고 반대로 태블릿의 웹캠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이건 원래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줌 수업이 대학원에서 있긴 합니다만, 그럴 때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웹캠을 살 수는 없거든.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니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삼성 TV 또는 갤럭시 북에서 이 휴대전화 파일과 폴더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어떤 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이런 걸 저장을 해놓으면 TV나 뭐 노트북에서 이거를 내 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가볍게 생각하자면 약간의 NAS 같은 개념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 자체가 뭐 소소한 업데이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양이 방대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뤄드리지 못한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